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네, 오스트랄로스페쿠스, 호모인턴스, 부장인턴, 언뜻 들어서는 무슨 말일지 잘 모르실 겁니다. 날로 높아져만 가는 취업난 속에 등장한 신조어들인데요. 대학가의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한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턴 사원, 신입사원 채용 모집을 알리는 플랜카드가 교정에 가득합니다. 학생들의 발길이 향하는 곳은 도서관, 공부하는 모습도 사뭇 진지합니다. 무엇보다 올 하반기 기업들의 채용이 지난해보다 1,000명 가까이 줄면서 걱정도 늘었습니다. 설사 이제 기업을 정하고 직무를 정한다고 하더라도 자기소개서를 준비하는 과정이나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아서 극심한 취업난을 반영한 신조어들도 잇따라 등장했습니다. 대학가에서 가장 널리 유행하는 신조어는 오스트랄로스페쿠스와 호모인턴스입니다. 과거 학점과 영어 점수만 있으면 취업이 됐던 취업 호황기가 오스트랄로스페쿠스라면 최근에는 스펙을 많이 쌓고도 정규직 채용이 안 돼 인턴만 반복하는 호모인턴스가 됐다는 겁니다. 반복되는 인턴 생활에 기업체 부장만큼 경험을 쌓은 부장인턴, 졸업을 미루면서 학교를 오래 다니면 화석 선배라는 말까지 듣습니다. 자기소개서 공포증에 시달리는 자소서 포비아는 서류 통과조차 녹록치 않은 청년들의 취업 스트레스를 보여줍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 실업률은 9.3%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무려 1.3%포인트 뛰면서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내년에는 취업준비생들의 걱정이 담긴 씁쓸한 신조어가 아닌 높은 취업률을 반영한 신조어가 많이 탄생하길 기대해봅니다. 연합뉴스TV 한지입니다. 수출 부진과 구조조정이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제조업 고용 비중이 약 3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8월 제조업 취업자 수는 441만 8천 명으로 전체 취업자 중 16.7%를 차지했습니다. 전체 취업자 대비 제조업 비율이 이보다 더 낮았던 것은 16.5%였던 2013년 10월이었습니다. 제조업 고용 비중이 자꾸 줄어든 것은 수출 부진의 구조조정 여파가 겹쳤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29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대기업의 골목 상권 침해가 십자포화를 맞았습니다. 외식 사업가 백종원 씨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외식 업체들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정영빈 기자입니다. 중소기업청과 특허청을 대상으로 야당 단독으로 진행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 거대 기업들의 골목 상권 침해와 스타트업 기술 베끼기 등이 십자포화를 맞았습니다. 더민주 우원식 의원은 롯데그룹의 무분별한 복합 쇼핑몰 건설이 영세 상공인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같은 당 어기구 의원은 카카오의 골목 상권 진출을 비판했습니다. 최근 방송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외식 사업가 백종원 씨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외식 업체들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더민주 이찬열 의원은 백 씨의 사업이 박리 담회 전략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을 궁지에 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내년은 뭐 CNU까지 김밥까지 있는데 지금 도시락까지 하는데 편의점에 동네도 김밥 사서 하는 우리 아주머니들은 어떡하라고. 이어 백 씨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기업 더본코리아가 음식점이 아닌 도소매 중소기업으로 분류돼 신규 출점 제한 등 규제를 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본코리아의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은 980억 원으로 도소매업 기준으로는 중소기업이지만 음식점업 기준으로는 대기업으로 분류돼야 합니다. 중소기업청 측은 더본코리아는 식자재 유통업이 주요 사업이라 도소매업으로 분류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영빈입니다.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이틀 동안 경찰에 31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8일 밤 0시부터 29일 오후 5시까지 경찰에 접수된 김영란법 관련 신고는 서면 2건, 112 전화 29건이었습니다. 112로 걸려온 신고는 모두 출동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신고이거나 상담 전화여서 서면 신고를 안내하거나 정보 민원 안내 콜센터로 연결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아직 법에 익숙하지 못한 대상자들이 곳곳에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복잡하고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반응이 대부분인데 이를 위해서 다양한 스마트폰 앱이 등장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영란법 시행에 맞춰 등장한 이른바 영란이 앱입니다. 내 행동이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예, 아니요 문답 형식으로 선택해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 부정청탁이나 금품 수수와 관련된 내용을 스스로 일지 형태로 작성해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적용 규정과 대상이 광범위하다는 점을 고려해 상황별로 누구와 무엇을 먹었는지 기록할 수 있는 앱도 출시됐습니다. 김영란법 시행 전부터 어떤 행위가 허용되고 불법인지 구분하기 힘들다는 점이 난제로 지적돼 왔는데 핵심 내용만 추려놓은 겁니다. 더치페이 기능이 담긴 시중은행들의 스마트폰 앱도 법 시행에 맞춰 주목받고 있습니다. 받는 사람의 휴대전화 번호만 알면 복잡한 절차 없이 편하게 돈을 송금할 수 있고 총액을 작성하면 자동으로 회비가 계산됩니다. 금융기관 최초로 작년 10월 웨비뱅크 앱에 더치페이 서비스를 탑재하여 최근 실시된 김영란법과 관련해서 고객들의 관심과 이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 앱의 더치페이 서비스를 통해 각자 계산을 약속해도 최대 1시간 내에 송금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김영란법 시행에 맞춰 3만 원 이하 맛집 리스트를 모은 앱도 시장에 나설 채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지입니다. 초고속으로 이뤄지는 고령화에도 65세 이상 고령층 절반은 빚 갚기와 자녀 뒷바라지 등으로 노후 준비를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의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한 고령자의 비율은 46.9%로 2005년 34.7%보다 크게 높아졌지만 여전히 절반을 밑돌았습니다.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하는 고령자 가운데 노후 준비 능력이 없다는 비율은 56.3%에 달했습니다. 생활비 조달 방법 가운데는 스스로 혹은 배우자가 마련한다는 비율이 58.5%였고 55세부터 79세 고령층 중 장래에 일하기를 원하는 비율은 61.2%를 기록했습니다. 사법시험을 폐지하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로스쿨 도입은 오랜 기간 논의의 결과라며 고시생들의 직업 선택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의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로스쿨 도입이 오랜 기간 사회적 논의를 거쳐 도출한 사법개혁의 결과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현행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와 사법시험 제도를 병행하는 것은 교육을 통해 법조인을 양성하려는 사법개혁 취지에 어긋난다는 결정입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사법시험 준비생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2009년 법을 개정하면서 8년간의 유예 기간을 충분히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9명의 재판관 중 위헌 의견이 4명일 정도로 결론을 내기까지 진통은 계속됐습니다. 일부 재판관들은 사법시험 폐지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3년에 불과한 로스쿨 제도로 우수한 법조인을 길러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헌재의 결정에 사법시험 준비생 단체는 국회에 기대를 걸고 사시 존치 운동을 전개하겠다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헌재의 결정으로 사법시험 폐지를 둘러싼 법적인 논란은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국회가 법을 개정할 가능성도 있어서 사시 존폐 문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 서초동 삼성 서초 사옥을 찾은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과 만났습니다. 이 부회장과 손 회장은 사물 인터넷, 반도체 분야 등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프트뱅크는 일본 스마트폰 유통망도 구축하고 있어 일본 내 스마트폰 판매와 관련된 논의도 있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방한한 손 회장은 삼성전자 방문에 이어 30일에는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접견해 창조 경제 정책과 신사업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궁 야간 기행은 이미 시민들에게 꼭 가봐야 할 행사로 자리 잡았는데요. 알록달록한 조명으로 물든 경복궁은 가을 정취를 느끼고 싶어하는 현대인들에게 또 하나의 휴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적으로 다시 태어난 고궁에 임은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가을밤을 환하게 밝히는 광화문과 흙내문을 넘어들어선 경복궁. 영재교에서는 용과 십장생 등 조선시대의 영물이 넘실대고 임금이 정사를 보던 근정전을 지나 발길이 닿은 경회로에서는 백성을 사랑한 세종대왕의 철학과 꿈이 펼쳐집니다. 과거 경복궁에서 일부 임금님과 신하들만 나눌 수 있었던 어떤 아름다움을 다 함께 나누고 그리고 같이 느끼면서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공문화재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난 24일 시작한 경복궁 야간 기행은 고궁을 거닐며 깊어가는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어 예매 시작 40분 만에 입장권이 모두 판매되는 등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한복을 입고 오면 예매 없이 무료로 입장할 수 있어 경복궁 곳곳에는 친구 또는 연인과 한복을 단아하게 차려입고 행복한 추억을 남기는 관람객들로 가득합니다. 보통은 낮에도 이렇게 고궁 같은 데는 잘 찾지 않게 되는 게 좀 요즘 현실인 것 같은데 그런 야간 개장을 통해서라도 이쁜 경치도 보고 이런 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정부는 경복궁 야간 기행이 큰 호응을 얻자 고궁을 활용한 융복한 문화 콘텐츠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연합뉴스TV 이문진입니다. 지난 28일 고용노동부는 노동개혁을 현장에서 실천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단체와 개인에게 171점의 훈장과 포상을 수여했습니다. 일자리 창출 유공포상은 원하청 상생 노력과 시간제 일자리 확대,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근로환경 개선에 기여한 단체나 개인에게 주어지는 상입니다. 금탑 산업훈장은 이태종 한화 대표이사가, 은탑 산업훈장은 PSM 마케팅 조우현 대표이사가, 동탑 산업훈장은 허대건 뉴베이스 대표이사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단체 부문의 대통령 표창은 5만 2천여 명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을 비롯한 72곳에 주어졌습니다. 일학수 병행제, 국가직능력 표준 등 일자리 창출에 기반이 되는 능력주의 사회 구축에 기여한 공로를 국민들이 인정해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숨겨져 있는 알짜 직업을 소개하는 히든잡 시간입니다. 오늘도 투데이 고용 플러스의 공식 취업 도우미 강설이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설입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에서 지금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숙제가 있다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글쎄요, 너무 많아서 먼저 최악의 청년 실업 문제가 제일 먼저 떠오르고요. 네. 또 사상 최대라는 가계부채 문제도 있고요. 또 북한의 핵 문제도 떠오르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할 숨어있는 직업은 뭔가 거창한 직업인가 봐요. 네, 사실 이 직업 자체는 소박하고 아주 특별한 기술을 필요하는 건 아니지만요. 이 직업이야말로 우리 시대 최대의 화두와 큰 관련이 있는 직업입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세계 최저 출산율과 관계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출산율은 올해도 1.2명이 안 될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부 차원에서도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 직업도 함께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히든잡 시간에는 산후관리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산후관리사. 이 산후관리를 전문적으로 관리해주는 그런 사람 같은데요. 자격증이 있는 모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출산 후 산모들의 경우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매우 지쳐있게 되고요. 그래서 체계적인 산후관리를 원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많은 산모들이 2주에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사설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데요. 이처럼 중요한 산후 케어를 전문적으로 하는 산후관리사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산후관리사는 한국자격개발원에서 시험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네, 사설기관에서 수료증을 받는 게 아니라 시험을 쳐서 합격해야 하는 엄연한 전문 직업입니다. 그렇다면 산후관리사는 어떻게 될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한데요. 아무래도 주로 여성이 대상이겠죠? 네, 당연히 여성들, 특히나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있는 중년 여성들이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그렇지만 경험에만 의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겠죠. 사실 산모나 신생아에 대한 상식이 경험으로만은 좀 부족할 것 같아요. 또 예전하고는 또 많이 다르니까요. 아무래도 의학적인 교육도 받게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산후 산모의 육체적 상태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는 건데요. 특히 산후관리사 교육에 있어서 중점적인 분야가 모유수유라고 합니다. 모유수유가 쉽게 되시는 분들은 쉽게 되지만 잘 안 되거나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유 수유를 쉽게 하기 위한 요령부터 고통을 좀 줄여주는 다양한 마사지까지 배우게 됩니다. 네, 처음 아이를 낳고 고생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또 신생아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도 관건일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어르신들하고 요즘 젊은 산모들하고는 좀 알고 있는 방법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 산후관리사 교육 커리큘럼을 보면요. 신생아들을 어떻게 안아야 하는지, 목욕은 어떤 자세로 시켜야 하는지, 또 신생아 용품을 소독하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출산하신 여성분들께서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실습을 하는 거죠. 네, 맞아요. 작고 귀여운 아이를 다루는 일이 정말 겁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경험과 의학적 지식까지 갖춘 분이 도와준다고 하면 정말 든든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죠. 네, 자격증 시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자격개발원에서 주관하고 있고요. 1년에 약 6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응시 자격은 제한이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응시가 가능합니다. 시험 과목은 여성과 임신, 산모 관리, 신생아 관리 이렇게 총 3과목이고요. 각 과목당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하면 1차 필기 시험은 합격입니다.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필기 시험만 합격하면 바로 취업이 가능한가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해서 2차 직무 교육을 받으셔야 되는데요. 원격 교육으로 수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올해 마지막 산후관리사 자격증 시험은 오는 10월 24일부터 원서 접수가 시작되고 11월 20일에 시험이 있다고 하니까요.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하시면 충분히 도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산후관리사가 되면 역시 취업은 산후조리원 같은 곳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요즘 산모들은 좀 까다롭게 산후조리원을 선택하는데요. 그래서 이 산후조리원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산후관리사 자격증이 필수입니다. 또 사설 산후조리원이 아니라 직접 집으로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분들을 부르는 산모들도 많이 있습니다. 산후도우미라고 보통 하죠. 이 산후도우미 업체에 취업하기 위해서도 이 자격증은 꼭 필요한 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성남시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을 확충하겠다고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 지자체나 정부에서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산후조리를 사회복지 차원에서 제공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 산후조리는 소득에 따라서 다양하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이 지원금을 받아서 사설 산후조리원이나 이 산후도우미 업체를 고용해서 서비스를 받게 되는 겁니다. 박송희 아나운서가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는 성남시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화제가 됐는데요. 앞으로 산후조리 분야는 사회복지 시스템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 산후관리사 자격증은 서비스가 절실한 산모들에게 믿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일자리가 필요한 중년 여성들에게는 일자리를 주는 이중의 효과가 있는 제도입니다. 앞으로 이 산후조리가 공공 서비스로 더 자리를 잡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출산율을 제고해야 한다는 말은 무성하지만요. 실제로 여성들에게 직접 와닿는 서비스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막상 출산을 하려고 해도 상황이 녹록지 않으면 선뜻 애를 낳기는 힘들겠죠. 산후관리사라는 좋은 제도가 있는 만큼 잘 활용해서요. 젊은 여성들에게는 편하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해주고 또 제2의 직업을 찾으려는 중년 전업주부들에게는 새로운 소득원을 제공하는 창조적인 행정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히든잡 강설희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